안녕하세요. 루블입니다. 공부보다는 뭐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이런 거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 필명이 루블인 이유가 제가 러시아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과는 아니었고 성적에 맞춰서 그다음에 제가 그 큰 고민 없이 선택을 했던 러시아학과였는데 막상 대학을 들어가서는 뭐 그 전공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뭐 이런 게 너무 없어서 그냥 졸업만 할 정도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은데 졸업을 할 때쯤에 보니까 너무 당연한 결과겠지만 뭐 공부를 안 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면 사회생활을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라는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든지 하면 잘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나 아니면은 바라봤을 때는 뭐 좋은 대학교 아니면은 뭐 학점 아니면 어떤 다른 스펙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처음에는 이제 경찰 공무원을 생각을 했었고요. 왜 공무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그 전에 전공이든 뭐든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을 생각을 했던 이유는 뭐 저한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나쁜 사람 잡는다라는 그 희열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막상 경찰을 선택 안 했던 이유는 그 나쁜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당연히 그 사회적으로 도움되는 일이어서 저 자신보다는 더 많이 노력할 것 같고 막 그 하다 보면 결국 제가 생각했던 누군가한테 같이 뭐 이런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은 불안감을 심어줄 수도 있고 걱정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는 싶었지만 그게 나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부동산이었었는데 부동산을 생각하게 된 거는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숫자에 좀 강하긴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는 빈병 주워다가 뭐 빈병도 팔아보고 그다음에 우표 유통 뭐 우표도 해서 이렇게 팔아보고 막 여러 가지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막연하게 중학교 때인가 이제 막 걸어가다가 그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때 거기에는 다 소유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누군가한테 월세를 내실 거고 그러면 그 월세를 받는 누군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나도 막연하게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 35년 40년 전이겠죠 뭐 지금은 흔히 뭐그 간물주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임대료를 받는 삶 아니면은 저런 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다 돌고 돌아서 결국 부동산이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는 부동산 생각하면 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에 그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게 됐고요. 근데 막상 공인중개사 시험을 딱 보고 난 다음에 합격을 했는데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보통은 중개사 자격증이 그 부동산의 전반적인 거를 공부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게 실무로 돈 버는 일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단순히 중개업을 개업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자격의 요건이었던 것 뿐이었죠.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던 거는 진짜 그냥 일반 중개업소에 들어갔는데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 그 임대 중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운전 면허증도 있으니까 중개업 막 그 하면서 여기는 500에 50입니다. 여기는 400에 30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뭐 공법도 공부하고 민법도 공부하고 학교론도 다 공부하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거 아무 필요 없이 남항입니다. 500에 30입니다. 이걸 하는 게 제 자신이 너무 발전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 일주 정도 다니다가 그만뒀고 중개업을 공부하다 보면 경매 파트가 나오는데 그때 경매 파트에 그때 지금도 뭐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그때 경매 중개업 강의하셨던 분이 경매를 직접 하시던 분이었어요. 많이 자세하게 실무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저걸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경매를 배우고 싶었는데 그때는 경매를 가르쳐 준 데가 없었고요. 거의 한 1, 2년 전이니까 그때는 경매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뭐 권리분석사라는 것도 한번 들어봤는데 그거는 그냥 말소기준 권리 정도만 찾을 수 있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의미 없는 뭐 그런 거였는데 중개법인에 경매 컨설팅 모집 공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막 경매에 대한 배우고 싶었던 게 있었지만 배울 데가 없다 보니까 거기 가서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저보다 먼저 했던 선배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간부님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사장님한테 이제 많이 배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제 첫 직장이 된 거죠. 지나고 봐서 생각한 건데 그때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한창 오르던 시기 뭐 2003년도 막 2년도 3년도 4년도 이때쯤이었으니까 부동산 한창 오르는 시기에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취업을 하게 된 거죠. 저한테 운이라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는 그때가 제가 처음에 부동산을 공부하거나 처음에 들어왔을 때가 부동산이 호황이었던 거. 두 번째는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호황의 시기다 보니까 뭐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 의뢰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투자를 할 수 있거나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없었는데 거기서 이제 고객 물건들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뭐 의뢰된 물건 조사하고 입찰을 가고 명도를 하고 이런 거를 간접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한테 저는 청약이나 그걸로 집을 안 살 거고 경매로 집을 살라고 하는데 저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서 그때 부모님이 1680만 원을
저한테 주셨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공부라고 다 따지면 20년이 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19년을 살아남았다고 하는 얘기는 제 돈을 가지고 제가 직접 투자했던 게 19년이 된 거죠. 내년 되면 이제 20년이 되는 건데, 그때 이제 1680만 원이 제 종잣돈이었던 거예요. 그 종잣돈으로 이제 고객 물건도 하지만 재물권도 이제 같이 이제 낙찰을 받고, 근데 그때는 뭐 2005년, 6년 막 이때는 거의 다 초보 시절이고, 그때는 뭐 제일 했던 거는 당연히 소액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인천 부천 지역에 빌라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단기 매매를 했었죠. 근데 그때 그 어느 순간에 저는 제가 좀 이렇게 그 가슴이 큰지 아니면 이제 간이 좀 큰지 몰라도 그때 1680만 원 가지고, 그때는 보통 대출이 9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소액 물건 하게 되면은 1680만 원으로 한 두 개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개씩 하고 단태해서 그때 뭐 1000뛰기, 2000뛰기를 해서 또 뭉쳐서 그렇게 한 8, 9개월을 하다 보니까 집이 단타 친 거 말고도 보유 개수가 집이 한 10개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때 보니까 이제 단기 매도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노무현 정권 때였는데, 제 기억이 정확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한 66% 정도 내고, 그다음에 중개 뭐 어차피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인테리어 비용이나 아니면 다른 뭐 필요 비용이 이거 많이 못 빠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제 주머니에 남는 거는 거의 그 세금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는 그런 생각했죠. 이게 영원하면 그 수익률이 엄청나잖아요. 예를 들어 168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단기에 세후로 막 그 1000만 원이 남으면 지속 반복 가능하다면 나 이러다 부자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과연 나 정도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거고, 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많이 몸을 움직였던 거 빼고는 내가 특별한 이 사람들보다 내가 기술이 있을까? 남들과 다른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쯤 됐을 때 점점 낙찰을 못 받게 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경매는 블루오션이다 뭐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고, 그때가 이제 그 부동산이 호황기에 이제 중간 정도를 지나면서 그 경매 낙찰가도 많이 올라가고, 이게 지속 반복 가능하진 않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어린 나이여서 당연히 회사에서는 처음에는 팀장이 되고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팀장이 된 것 같고요. 1년 정도 됐을 때 그 인천 지사장이 됐던 것 같고, 2년 안 됐을 때 본부장이 됐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뭐 제 물건도 제 물건이지만 고객 물건들이 뭐 공장이 뭐 의뢰가 들어오든 어떤 뭐 건물이 의뢰가 들어오든 뭐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2, 3년의 그 간접 경험이 지금까지도 저한테 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바탕이 된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했고요. 재물권은 재물권대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낙찰을 못 받게 되더라고요. 그 올드보이 분들이 계세요. 맨날 이제 그것만 해왔던 분들, 호가 경매부터 해왔던 분들. 그분들은 보통 1000뛰기는 잘 안 하고 2000뛰기, 1500뛰기 정도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부동산 가격이 호황이라고 하니까 500뛰기, 그 다음에 300뛰기? 난 한 번의 경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때도 경매 학원들이 참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경매 학원들에서 단체로 와가지고 그 다 입찰하게 되고 한 번의 경험을 사이클을 해봐야 된다 해서 막 그랬을 때, 나는 이게 한 1년 조금 넘었을 때였는데, 이게 지속 반복 가능하진 않구나. 그럼 다른 거는 어떤 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근데 그때 고민을 하고 이제 다음 조건, 그때가 이제 이명박 정권에 갔을 때, 그때 그 재개발 재건축의 사람들이 다 경매 낙찰가도 높아지고 막 그런 상황이 했을 때, 저는 이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언제 시기에 뭐부터 오르고 어떤 게 오르고, 그게 뭐 그 서울에서 지방으로 그 에너지가 가서 뭐 다시 여기로 왔다가 어디에 뭐 왔다가 뭐 이게 하고 미래가치 이런 생각인데, 저는 이제 부천 쪽 1기 신도시 쪽 이쪽 편에서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그때 그 1기 신도시에 갖춰져 있는 뭐 10차선 도로에 있고 뭐 그 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막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원베이 아파트가 전용이 12평, 6평이었거든요. 한 8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재개발한다고 하고 막 평당 얼마야? 근데 전용 12평짜리 빌라. 거기는 인프라도 없고 많은 이런 상황인데, 전용이 12평이면 대지집은 한 5평, 6평 됐거든요. 6평이라고 하면 대지집은 뭐 2천만 원은 최소한 했었거든요. 그러면 1억 2천, 1억 3천. 뭐 이런 거 보면서, 저기는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거기에 그 8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고, 근데 여기는 미래의 가치가 된다고 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뭐 비례율이든 아니면은 분담금이든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게 새 집이 된대. 24평짜리 아파트 준대. 근데 그런 생각 없이 다 모든 사람이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대충 그때 첫 책을 읽어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빨라야 7, 8년? 한 10년은 걸릴 텐데, 저게 왜
그 지금 저 8천만 원하고 저게 1억 2천, 1억 3천 하는 거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 근래에도 많이 그랬죠. 몇 년 전에도 막 그림을 그려서 섹터 안에 들어가는 물건 막, 근데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용역이 발주가 되면 누군가가 먼저 그거를 입수해서 지도에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섹터 안에 들어가는 물건은 얼마, 섹터 안에 안 들어가면 얼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완전히 투기인데, 사람 섹터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1억이고 섹터 안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때는 거의 한 5천만 원, 거의 절반 정도밖에 금액이 안 됐거든요. 실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 수요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여기 사나 여기 사나 바로 도로 하나를, 그 조그만 도로, 간이도로를 하나 끼고 난 다음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세 가격은 똑같았습니다. 전세 가격이 똑같이 1억짜리는 5천, 여기 5천만 원짜리도 5천이었어요. 제가 그때 시도보 회의록을 좀 봤었어요. 시도보 회의록을 막 보는데, 그게 그때는 이게 정보가 될지나 어떻게 보면은 몰랐어요. 여기 그 섹터와 섹터 그림을 그렸던 개발 예정 지역이 뭐 1-4, 1-5 막 이렇게, 근데 그 중간에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명박 정권 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회의록에 이렇게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고, 차라리 이 부분을 한꺼번에 다 통합해서 개발을 하자. 몇 제곱미터 이상은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뭐 유타운 개념이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지도가 콩나물이라고 해서 컴퓨터 이렇게 하면은 크기가 나오는 면적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현재는 1억이었던 집하고 5천만 원 집하고 똑같이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합친다고 보면.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보고서 또 그때 임장을 가봤는데, 전세 가격은 여기는 돈이 안 들어가였더라고요. 이거는 조만간에 다른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빨리 사야겠다. 경매를 살 시간도 없고 해서 고객 물건들까지 해서는 그때 한 4, 50개를 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딱 사니까 그게 발표가 나고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다시 똑같아지고, 이제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갭매우도 다 비슷해졌는데, 갑자기 금액이 확 오르니까 저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샀던 물건 중에 절반은 거의 다 곧장 팔았던 것 같아요. 세금 다 내고, 단기 매매로 세금이 한 60, 70% 다 내고 팔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투자금이 안 드는 거였지만 좀 뭔가 불안했고, 이게 말이 안 된다. 10년 있다가 되는 건데 갑자기 금액이 이렇게 갑자기 오르고 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불안감을 어떻게 없앨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투자된 원금이 아니라 거기에서 마이너스 돼도 이걸 버틸 수가 있으면은 좀 마음이 안정되겠다 해서, 그때 매입했던 것 중에 절반 이상을 파니까 그 원금 회수하고도 수익금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10년 있다가 될 건데 왜 아직 벌써부터 금액이 이렇게 오르고 저기랑 또 같이 갑자기 오르고, 근데 이게 결국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확실치가 않으니까,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나 뭘 해야 될까 행동이, 그때 초보 시절이긴 했지만 원금이 들어간 게 없고 아니면 원금 플러스. 근데 지금에서는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역전세가 날 수 있는 물건 같은 경우도, 역전세 물건에 대한 거를 어느 지역에서 10개를 샀는데 한 6개를 팔아서 나중에 4개가 역전세가 나와도 다 메꿀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다 확보했다고 하면, 결국은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어떤 그 복리 구조에다가 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은 하지만,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팔았던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은 팔았는데 한 6개월인가 4개월 내에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팔라고. 근데 저는 갑자기 그 어린 마음에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게 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도 그때 다 팔았죠. 한 4, 5년인가 지나고 그 물건 등기부 다 떼봤어요. 등기부 다 떼봤는데, 저는 그때 한 채당 투자금이 최대 700만 원이고 안 들어간 것도 있고 뭐 500만 원 막 이렇게 200만 원, 300만 원 한 채당 그렇게 취등록세 포함해서 그거밖에 안 들어왔는데, 저한테 사셨던 분은 제가 5천에 샀으면 7천에 샀으니까요. 그분들은 한 채당 투자금 2천만 원이잖아요. 전세가 5천이었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정확하게 1억 2천, 1억 4천에 다 파셨더라고요. 세 전이겠죠? 세 전으로 2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수익률은 100%가 아니라 1000%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저한테 돈이 남았던 거는 일반 과세도 아니고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수익률을 해봐야 뭐 70% 세금 냈다고 치면, 그러니까 300만 원이 남은 거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투자했지만 2년 지나고 만약에 팔았다고 하면, 2년 지나고 판 것도 그 전에 판 것도 있지만 일반 과세로 만약에 됐다고 해서 파셨다고 하면, 뭐 일반 과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뭐 40% 세금 낸다고 해도 그분은 한 채당 3,600만 원 벌고 저는 2, 300만 원 번 거죠. 그래서 수익률도 중요한데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 수익에 대한 배수도 크구나. 부동산도 큰 사이클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같으면 처음부터 매도를 어떻게 하고 어떤 뭐 명의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 사업자로 할 것인지 임대사업자로 다 명의를 다 나눠서 했겠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 못 하고 그냥 다 한 번에 일괄 매수하고 일괄 매도를 했던 거에 지나가 보니까, 섬 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구나. 그리고 결국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 수익률보다는 절대값으로 돈이 얼마가 남느냐, 세후 얼마 남느냐도 더 중요하구나. 또 하나는 저는 투자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팔아서
어디에다가 뭐 다른 또 수익률이 높은 데도 어떤 수익이 날 수 있는데 물건을 찾던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팔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이 세 가지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좀 복기를 해보면서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것도 다 팔고 나니까 회사 차원에서도 어디에 투자할지도 잘 모르고, 왜냐면 너무 많이 이렇게 불안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폭등하고 있으니까. 빌라가 그때 집이 한 그래도 2, 30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개 신도시의 아파트들 보면서 이건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저는 그때 몇 개 빼놓고는 다 바꿨던 것 같아요. 그 돈으로 현금 다 판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때 이제 뭐 투자를 뭐 어떤 거를 해야 될까 하니까 막 다 하고 있는데 익숙한 것만 했거든요. 지금도 똑같이 예전에 아파트 했던 사람들도 마지막에 2021년, 2020년 이때도 계속 아파트로 갭 투자로 돈 벌어서 갭 투자로 계속 했는데 저는 그때 그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특수물건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했는데, 특수물건 아무리 공부하고 해도 실제적으로 특수물건은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 자체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 성공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버는 것보다 차라리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서 수익률로 보면 차라리 그 돈을 분배를 해가지고 유연하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했고, 잘못하다 특수물건 잘못 물리면 그동안 벌었던 거 한 번에 다 날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만 했고 막상 특수물건은 한두 건밖에 해보진 않았고요. 2007년도, 6년도 때 눈을 열렸던 게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저 이제 상가 투자자라고 알고 계신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상가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상가 투자도 월세 수익률이 그때는 거의 뭐 레버리지 수익률이 거의 50%가 넘었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안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가는 막연하고 잘 모르고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있구나. 근데 나는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시간을 더 낼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2005년, 6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06년도 때 처음으로 상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상가를 하니까 지금까지 뭐 아파트 투자도 하고 상가 투자도 하지만 이게 수익률도 엄청나게 높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제가 강의 때도 얘기하는 말이지만 1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원금 매수도 가능하거든요. 원금 매수도 가능하니까 지속 반복 가능할 수도 있겠고. 근데 그때 2007년, 6년도에 받고 난 다음에 수익률도 엄청나게 높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매매 차익도 있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다 정리했던 거를 상가에 투자를 하려고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8년, 7년도 때까지 직장에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정리해보면 남들하고는 좀 다른 직장 생활을 했던 거는 맞죠. 왜냐면 저는 안정된 월급이 있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받았던 사람이고, 근데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직급이 이제 상무까지 올라갔었고, 근데 그때가 30대 초반? 31살?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첫 번째 그 대학생 때는 막연한 그 두려움, 두 번째 이제 회사 직장 생활했던 거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행운, 회사 다니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하나만 더 하자. 남들보다 한 번만 더 임장 더 가자. 그래서 사장님 운전도 제가 해드리면서 그 대표님이 그 임장 가가지고 부동산 들리면 꼭 다시 와가지고 제 명함 드리면서, 그때 대표님이랑 같이 왔던 어디 중개법인의 누구입니다. 저 나중에 오면은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 거기에 다시 제가 임장을 갈 때라고 하면 좀 더 그 정확한 시세 파악이라든가 임대 파악도 할 수 있던 것 같고, 그래서 남들보다 한 번 더 하자. 그리고 또 남들보다 하나 더 하려고 했던 게, 경험은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명도를 따로 해주는 명도 이사님이 계셨는데, 명도 이사님 갈 때마다 뭐 강제 집행을 하던가 아니 뭐 할 때마다 증인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때 제가 운전해가지고 명도 이사님과 같이 가서 한 번이라도 명도에 관한 상황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라도 더 경험해보자. 그 직장 생활을 정리하다 보면은 남들보다 한 가지를 더 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때 3년 좀 넘게 했던 그게 지금까지도 제 투자 인생에서는 그때의 경험이 투자자로 살게 되는 어떻게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거 다 차치하더라도 결국은 그때가 호황기여서 운이 좋았다.